단체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대화 내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고객이 맡긴 노트북을 수리를 하면서 노트북에 저장된 나체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을 보고 공유를 했습니다. 또 매장을 다녀간 그 연예인에 대해서도 몸매가 어떻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노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 등 프리미엄 택시라는 콘셉트 때문에 좀 유명세를 떨쳤던 타다 기사들이 네. 공유한 단톡방이 문제가 되기도. 새벽에 탑승한 그 만취 여성의 그 잠든 모습을 찍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아, 예쁠 것 같다. 또는 모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라. 실루엣이 매우 예쁜 여자다. 이런 식으로. 이마트 전자 매장에 있는 매니저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톡방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고객들을 비하하거나 그 안에서 여성 고객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공유한 사실도 드러나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짚었으면 합니다. 먼저 조 기자, 우선 대구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마트 전자 매장 매니저들이 이렇게 단체 대화방에서 했었던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됐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지난 3일이었습니다. 그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 그리고 대구 소비자단체협의회 또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이 세 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마트 월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에 이마트에 근무하는 한 그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체 채팅방 내용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날 공개된 그 내용은 이마트 그 전자매장이 일렉트로마트라고 있습니다. 일렉트로마트가 대구에는 월배점하고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하고 두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렉트로마트 거기에 근무하는 매니저들이 지난해 6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나눈 대화방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고객이 맡긴 전자제품을 이제 AS를 하거나 또는 일상적인 근무 시간에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직원들은 이제 고객이 맡긴 노트북을 수리를 하면서 노트북에 저장된 좀 나체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을 보고 공유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고 또 그 아이폰에 나오는 새로운 그 앱이라고 하는데요. 그 줄자 앱을 이제 여성의 가슴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성의 신체 사이즈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그 앱을 갖다 대면서 지나가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매장을 다녀간 그 연예인에 대해서도 그 몸매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 연예인은 몸매가 어떻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노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적나라하고 서슴없는 이야기, 서슴없이 나오는 대화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단체 톡방은 누구나 한두 개, 몇 개씩은 다 들어 있는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과 동시에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또 안 좋게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놀라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마트 본사에도 알렸다고 하는데 글쎄요, 본사에서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이제 지난해 이 제보 내용을 입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12월경 관련 자료를 입수를 해서 올해 3월 달에 이마트 본사에 있는 신문고에 상황을 알렸다고 합니다. 신문고에 상황을 알리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시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마트 측은 이제 개인들의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나 전혀 조사를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국 올해 6월 말에 시민단체를 찾아왔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이런 제보 내용을 접하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결국은 이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검찰에 이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제보자 역시 이마트 직원이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의 조직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을 건데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제보를 할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기자, 당시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뭐라고 했는지 나왔습니까? 네, 시민단체들은 일단은 이제 고객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 심각한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마트 고객들은 이제 면전에서는 이렇게 고객으로 대우를 받는 듯 보였으나 이렇게 뒷전에서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과 비하, 성희롱
이런 이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을 입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마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부 직원들의 일탈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기업 차원의 문제라면서 이마트 최고 책임자의 공개 사과와 자체 조사 그리고 또 시정 방지 이렇게 징계, 재발 방지 등 다양한 이제 마련책들이 이제 마련돼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마트 최고 책임자가 공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과 내용인지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이마트는 일단 부적절한 일탈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한 진상 조사에 착수해 사규에 따라 엄중 징계하고 또 수사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필요하다면은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이제 9월 4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시해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경찰은 고발장이 제출되자 곧바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욕설 등이 포함돼 있어 모욕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우리가 아는 유명 연예인도 단체 톡방에서 잘못된 것을 올리다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혐의가 입증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조 기자? 사실 이 그 단체 채팅방이라고는 하지만 이 개인적으로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체 접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그 법률가들의 조언이거든요. 그렇지만 앞서 이제 이 기자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그 욕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다면 모욕죄로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경우에도 이제 단톡방에서 오간 대화가 불특정 그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을 뜻하는 이제 공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연성이 있어야만 이제 처벌이 가능한데요. 1대1로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1대1이 아니라 단톡방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죠. 네, 그렇죠. 1대1도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거죠. 네. 자신의 단톡방을 누가 보고 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소름 끼치네요. 네. 이마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죠? 지난 7월에는 프리미엄 택시라는 콘셉트 때문에 좀 유명세를 떨쳤던 타다 기사들이 공유한 단톡방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문제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사실 우리 대구에서는 타다 택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 프로를 보시는 시청자들 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이 타다 택시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다 택시를 그 안전하다고 믿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타다 운전 기사들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새벽에 탑승한 그 만취 여성의 그 잠든 모습을 찍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게 지난 6월 29일이었습니다. 6월 29일 새벽 타다 기사들이 이제 단체 그 채팅방에서 만취 상태의 그 여성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은 이 여성이 술 취한 상태로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있는 사진이었는데 얼굴은 이제 사실 운전석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 옷매무새가 좀 흐트러진 상태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기사들은 예쁠 것 같다 또는 모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라 또는 그 실루엣이 매우 예쁜 여자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이런 발언 자체가 사실 성희롱성 발언이거든요. 실제로 타다 기사들의 그 단톡방에 이제 참여했던 한 기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피해 여성 말고도 기사들 사이에서는 그 여러 차례 그 성희롱성 발언이나 사진 등이 올라왔었다. 이게 이번 한두 번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마트와 타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곳의 단체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대화 내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뭐 특히 대학가에서도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기자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대학가에서도 사실 이런 종류의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대학가뿐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지난 3월 이제 경인교육대학교의 체육교육학과 1호학번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단톡방에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정황이
상황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뭐 당시 이제 경인교대 대나무숲이라고 이게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온라인 그 익명 SNS가 있는데 이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라온 카톡 캡처 본에는 뭐 휴가 때마다 이제 특정 여학생을 이제 이름을 적어놓고 이 여학생이랑 휴가 때마다 성관계 하면서 군대 한 번 더 가기 대 이제 대학 내내 성관계 안 하기. 아예 투표죠. 자기네들끼리 이제 적어놓은 투표인데 이런 이제 투표 글을 올려서 특정 여학생을 성희롱하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 성희롱 차원을 넘어서 문제 네, 아닌가요? 성희롱 차원을 넘어선 이거는 한 개인을 파묻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서울교대 이제 국어교육과 성평등 공동위원회에는 지난 5월 이 학과 남자 재학생과 졸업생이 속한 단톡방에서 이제 같은 과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성희롱 메시지가 오고 갔다고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두 사례는 교육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다른 학교들도 물론 많았습니다. 예비 교사들이 이런 단톡방을 운영했다는 이야기군요.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사실 예비 교사들은 졸업을 하면 바로 이제 학교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학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식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거든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6월 달에 2차 폭로가 또 있었습니다. 이때 그 2차 폭로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여교수와 여자 선배 또는 친구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성희롱을 한 내용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들이 공개한 내용에는 신입생 환정에는 그 여자 선배 번호 따고 노는 날이다. 또는 암흑의 교수는 금단의 사랑이다. 또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이었죠. 2016년도에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모 학과 남학생들의 단톡방 내용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외모를 비교를 하는가 하면 또 때로는 이제 맞선에서 만난 여자를 성폭행해버려라. 이 말 자체가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이야기가 대학생들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또 여자는 배달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또 있었거든요. 서울대 인문대 대학생들이 몰래 촬영한 여학생들이 사진을 함께 나누면서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고려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8명이 1년이 넘도록 선후배와 동기 그리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기도 했다가 발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대학생들은 이런 수준 이하의 단톡방, 성희롱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이런 그 성희롱 발언을 단톡방에서 했다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일삼은 학생들에게 그 발언 수위에 따라서 사회봉사 명령에서부터 5개월간의 정학 처분을 내린 적이 있고요. 또 동국대학교는 이제 지난해 그 단톡방에서 같은 과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남학생들에 대해서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교도 2017년도에 그 운동부 단톡방에서 여학생 이름을 부르면서 성희롱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1학년 재학생이었는데 당시 이제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 퇴학 처분은 너무 과하다 그러면서 그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거든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인격적으로 그 배움과 성숙 과정이 있는 어린 학생이다. 뭐 지금 1학년이면 우리 나이로 20살입니까? 20살 정도 되겠죠. 20살 정도 되는데 그 성숙 그 인격적으로 배움과 성숙 과정에 있는 어린 학생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대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은 다시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글쎄요.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판결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말만 들어도 되게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 발언 수위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백한 범죄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벌은 약하다고 하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20살이면은 엄연한 성인이고 이게 성인이 되면서 대학 교육을 받는 건데 이제 20살에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하는 재판부의 의도는 저도 섣불리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줄 수 있는 나이라고 그쵸. 생각이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건데도 투표권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이제 단톡방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음란문을 보낸다면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가 가해자들의 아니란 인식으로 인해 유사범죄로 이어진다는 지적 또한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대에서 40대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은 온라인 성폭력은 대개 낮은 처벌 수위 때문에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무려 90.3%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수많은 유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톡이나 온라인 내에서의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희롱성 비판들의 적절한 이제 대처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네. 이게 뭐 수위나 이런 것들도 약하니까 뭐 인터넷 악플 마냥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격한 잣대가 있다면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쵸. 불법 주차 같은 경우에도 4만 원, 5만 원 이게 40만 원, 50만 원이면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엄격한 잣대가 있다면 할 수밖에 없는데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조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이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게 무려 90%가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령의 양형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메신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성희롱하고 또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44조 그리고 성폭력 범죄 13조가 이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그 법령 자체가 형량이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처벌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 재판부에서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게 해서 판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보통신망법 44조에 보면은요. 44조 1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 특별법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특례법 13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을 하거나 또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또는 영상 그리고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계점이라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그러면 그 이상 높일 수는 없는 거죠.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그 이상 높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 집행유예나 아니면은 1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사실 우습게 알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남자들끼리 있는 단체 톡방에서의 어떤 여성 비하, 성희롱. 반대로 여성들끼리 있는 방에서 남자들을 성희롱할 수도 있어요. 성별을 떠나서 단체 톡방에서 성희롱이나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격 모독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범죄 행위라는 걸 알고는 있겠는데 이걸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 기자? 그러니까 이제 앞서 조 기자가 말씀하신 이런 행위는 모두 범죄입니다. 요즘은 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었는데요. 카카오톡과 같은 단체 이제 대화방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할 경우에 또는 성희롱이나 이제 비하 발언 등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실 단톡방은 작게는
뭐 수명에서 많게는 몇백 명까지도 볼 수 있는 방인데 맞아요. 네네. 이런 것 여기에서 이제 뭐 사진이나 음란한 뭐 글귀나 이런 것들을 유포를 할 경우에 아무래도 이렇게 전파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친구나 또 가까운 지인들끼리는 우리끼리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물론 있어요. 있는데 뭐 그런 대화까지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또 성희롱적 비판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 전에는 성에 대한 어떤 교육, 예방 교육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게 없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되겠죠. 저 뭔가 이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상에서의 대화를 지금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사회자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런 교육이나 그러니까 의식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방법이라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네요. 근데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시사토크 이호공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제 모두 감기에 조심하실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